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성모병원 8동에 근무하고 있는 수간의사 장금란입니다. 앞에 분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떨리지 않으세요? 사실 먼저 내려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어저께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부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그냥 밑에 탁구대가 있길래 저기 전역 선생님하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간사님께서 담배 한 대 피우시면 전 탁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강의가 내가 하게 되든 말든 그냥 운명에 맡기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제가 강의할 제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병원에 그런 여러 의료계의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속되고 있는 병원보다 훨씬 좋은 환경, 그러니까 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든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병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만있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좀 더 좋은 병원을 이렇게 뚫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던 병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무한히 발견해내고 또 저희만 잠재력을 발견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병동 직원들이라든지 밑에 부하들의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을 이렇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잘 활용을 한다면 그 외적으로 병원이 화려해지는 것보다 훨씬 내적으로 강해지고 누구나 그 병원 가서 근무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해야겠다. 그러려면 바람직한 리더십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히 10여 년간 많이 공부를 하고 들었는데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잠깐 오래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게 그럼 뭔가 우선 알아야 되겠죠.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안 다음에 제가 좀 특이하게 저희들이 평소에 읽고 있는 그런 고전 작품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의 그 유형이 나오는데 사실 발견을 못했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을 해봤는데 왜 그 고전 작품에 있는 그런 리더십의 유형을 살펴봤냐면 사실 위인들의 전기는 다른 어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으면서도 지도자의 그 성공과 좌절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성공만 본다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그 수준에 다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게 실수도 하고 좌절도 맛보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더 발전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번 고전 유형에 대한 한번 살펴보고요. 고전 작품에 나타난 리더십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실무에 그런 리더십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문제지만은 인간을 다루는 기술로서 조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그런 수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원의 어떻게 잘 따라주고 어떤 직원은 굉장히 반응적이고 잘 부정적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런 경우 먼저 수간호사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자기만이 그 조직원들을 다 파악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그 어느 직원이고 먼저 수간호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직원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에 지적으로 흉흉치 않고 인과관계나 환자들과 관계가 좋다면 그쪽으로 그 사람이 그 병동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런 어려운 점을 듣는 상담원에 조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동기유발을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을 거의 다 하는 가정주부들인데요. 남편을 다루는 기술도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좀 간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악기발휘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은근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자존심은 좀 상하고 사실 좀 부부싸움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살짝 하면서 딸한테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네 일상생활 숙제 다 했니? 뭐 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근데 뭘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이렇게 투정을 하길래 아빠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식사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찍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환 작성을 하는데 몰입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역시 가정생활을 할 때 남편에게도 또 시어머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 작품에 나타난 리더십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오디세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오디세우스라는 분은 그 트로이 전쟁 때 맨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간 분입니다. 이분이 그 여러 대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0년이 걸려서 사실 고향에 도착한 그 시간이 그러면서도 고향에 꼭 가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고 또 밑에 그 여러 병원을 데려가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습니다. 한 10가지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뭐 여자들의 유혹도 있었고 아까 뭐 뽕핀초는 아니지만은 그 이상한 열매를 먹으면 뿅 가는 그런 열매들도 많이 있는 그 종족들도 만나고 했지만 자기들이 고향에 꼭 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배에 올라타게 했어요. 그것을 맛보게 하지 않고 얼른 배에 올라타서 분심을 갖지 않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으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도 이 오디세우스라는 그 리더의 형은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반대하고 좀 놀다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많았지만 그런 주직원들을 다 설득해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리더형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하면 여러분들 국가론 다 생각날 겁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분은 그 경영자는 자기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리더십의 정의 아까 다 봤고요. 고전 작품에 나타난 그 리더십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자기는 어떤 유형인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바람직한 리더십을 실무에 적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리더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 병동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닝케어를 제가 좀 개발을 해서 아침에 시키려고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간호사들이 주사 준비도 해야 되고 처치 준비해야 되는데 수간호사 팔걷어 붙이고 자 모닝케어 합시다 하고 이 시트 그 카라고 그러죠. 그걸 쭉 끌고 가면은 다 마음은 지금 나 저 주사 준비해야 돼 어떤 한데 수술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잔뜩 드는데 우아하게 등도 닦아주래지 뭐 하얘진 생각하래지 아침 인사하래지니까 다 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리더로서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참관자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20명 중에서 19명이 반대를 해도 나는 안 변하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1년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활동하면은 모닝케어 하는데 또 학생들도 굉장히 우리 간호를 생각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리더는 굉장히 자기 확신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권위주의적 행동을 그 리더도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대하는 자기에게 좋지 못한 그런 평을 할 때도 귀를 담아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조직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병동도 다 달라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병동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병동의 조직의 문화를 생각을 해서 그 각 개인들의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토론을 장려해서 각 그 직원들이 자기 의견이 관철이 돼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리더라고 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협조를 안 하게 되고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팀의 장이 될 수 있게 어떤 부분이든지 그 사람을 신명나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화가 됩니다. 의료계가. 그랬을 때 그 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그냥 팔짱 끼고 우리는 이런 걸로 이렇게 밀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꾸 보고 배우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뭐 돈을 쳐들여서 막 변화해서 뭘 짓고 이거보다도 우리 마음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대단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마무리를 쳐야지 그냥 끝내버렸어요. 네? 종만 2번 쳤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아마추어죠. 아니 끝까지 하시라고. 됐습니다. 다시 하라고요. 네, 됐습니다. 강사님.